진정으로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무력이 아니라 문화의 힘으로 존중받는 나라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정치만 잘 됩니다. 우리가 세계를 이끌 주도하는 그런 번영된 나라 꼭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 수 있습니다. 양대판 정도가 지금 우리 눈앞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철원 주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말씀 하세요. 우리 역대로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 여러 분을 냈지만, 대통령 후보가, 우리 민주당 계열의 대통령 후보가 철원을 방문해 주신 것은 오늘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내가 여기 선거 때마다 와서 이 시장을 돌아다니는데 오늘 제일 열띠요. 그죠? 이번에 철원도 바뀔 것 같죠? 네! 자, 힘차게 박수 한번 주세요. 나가세요. 인사. 자, 이거. 이렇게. 이것만 좋아, 이렇게. 좋아. 자, 이재명 후보 철원 방문 현장 함께 보셨고요. 표정이 밝습니다. 이재명 후보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라고 강조했었는데 정말 당당하게 국민과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마이TV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바로 여론조사, 오늘 오마이뉴스 오마이TV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서 메타보이스 조사 결과 발표된 게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조사 결과, 여론조사 대선 주자 지지율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부대표죠. 죄송합니다. 부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대법원 판단이 나온 다음에 뭔가 좀 판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있고, 대법원의 이 어떻게 보면은 사법 쿠데타에 의한 참 드라마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론은 어떻게 흔들릴까 전망을 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특히 때마침 메타보이스가 조사한 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하나하나 나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요부터 살펴볼까요? 예. 오마이뉴스와 오마이TV가 의뢰를 했습니다. 메타보이스가 조사를 했고요. 지난 5월 1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4월 30일, 5월 1일 이틀 조사를 했고요. 네.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오늘 아침에 오마이뉴스에 올라와 있어서 그 내용을 보시면서 내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대선 3자 가상 대결이 예. 올라와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는 먼저 이 대선 3자 가상 대결을 1번 기사로 올렸는데요. 보시게 될 것 같으면은 제목은 이렇게 뽑았습니다. 한덕수 후보도 이재명 46%, 3자 대결 모두 압도했다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 거는 요 내용은 5월 1일 날 조사를 했지만 네. 표본 수와 관련돼서는 대법의 판결 이후에 조사된 표본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이 아주 큰 것은 아니고요. 네. 일단 좀 봐주시면은 지금 오마이뉴스의 탑라인 헤드라인으로 뽑혀 있는 네. 이재명 전 대표의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한덕수 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이제 후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전 총리 31.4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전 대표 네. 46.1로 나타났는데요. 요거를 잘 보시면은 이재명 46.1, 한덕수 31.4
여기에서 보실 수 있는 것은 일단은 격차가 꽤 유지가 되고 있다. 약간 네. 14, 5% 포인트 정도 격차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3자 대결은 이준석까지 불러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먼저 확인하실 수 있는 거는 한덕수가 이제 등장하자마자 31.4%인데도 그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를 전혀 삭감하고 있지 못하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재명 전 대표는 김문수와 붙었을 때 45.4, 네. 한동훈과 붙었을 때 45.8, 그리고 한덕수와 붙었을 때도 오히려 아주 극히 미세하지만 결코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이 숫자 첫째 자리 숫자를 바꿀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46.1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그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지지도는 굉장히 좀 확고하다. 이거는 되게 그 지지도가 누가 등장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빠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가 등장했을 때 김문수라든지 한동훈 대비해서 31.4니까 약 한 10%포인트 내외로 더 우세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덕수 전 총리 무소속이죠. 지금은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 양강으로 붙어 있는 이제 김문수와 한동훈 두 명 대비해서 한 10%포인트 더 얻고 있다라는 것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지금은 과거에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게 프리미엄 요소가 아니고 핸디캡 요소다. 즉 다시 얘기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등장한다라는 게 바로 오히려 간표 요인이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한덕수라고 되어 있는데 한덕수이기 때문에 김문수나 한동훈보다 10%포인트 더 얻었다라기보다는 네. 사실상 보수 정부 보수 진영 인물이 등장했을 때에 이 정도는 하여튼 얻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후보 국민의힘 타이틀을 달아버리면 네. 더 빠진다. 더 빠진다. 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아마 이렇게 되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렇게 한덕수 전 총리처럼 차라리 무소속으로 뭐 단일화를 해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잘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후원금 뭐 이런 것들이 되겠지만 네. 이게 정당 지원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후보가 안 되면은 안 나오는 정당으로는 돈이죠. 이제 받을 수가 없는데 네. 그런 문제를 따지면은 이게 무소속 단위라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후보를 보시죠. 거의 뭐 이렇게 따지면 이제 반토막보다도 아래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이나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이 격차가 20% 포인트를 넘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라는 그래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면 가장 큰 정당인데요. 네. 지금으로서는 그 정당 후보가 되는 데에 대한 핸디캡, 그 국민적인 어떤 그 불편한 감정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하는 것도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하는 것도 어려운 즉 다시 굉장히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다면 이준석 그 개혁신당 후보는 네. 되게 그 한 자릿수이지만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대로네요. 그 뭐 비슷하요 예, 누가 나오는 그대로. 간에. 제가 그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재명 가령 이제 한동훈 이제 가장 낮기 때문에 뭐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요 격차를 한번 보실까요? 이재명 대 한동훈의 격차 20%포인트가 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4.8. 24.8 네. 격차죠. 아하. 그런데 한동훈 대 이준석 격차 15 나오죠. 15. 예. 예. 그러면 요 격차가 1, 2위 간 격차가 2, 3위 간 격차보다 더 크죠. 그렇네요. 예. 이건 뭘 의미하느냐? 네. 그러면 이준석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2등 하겠다. 네. 라고 나설 가능성도 되게 크죠. 왜? 요 격차가 더 적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1강 2중 구도가 돼서 1강 2중. 2위 경쟁을 하게 될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 물론 이제 다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가령 이재명 대 보수 후보의 양강으로 가면서 격차는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 이재명이나 보수 후보 둘 중에 어느 진영으로 지지세를 몰아주고 사퇴할 수도 있고요.
그게 꼭 이제 원대복귀 의미에서 네. 국민의힘으로 간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튼간에 그럴 드랍할 수 있는 중간에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만 지금으로 따지면은 1, 2위 격차가 훨씬 더 크다. 예, 2, 3위 격차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여론의 흐름 그동안 우리가 뭐 갤럽 조사나 아니면 다른 MBS 조사나 이런 걸 흐름을 쭉 봤을 때 흔들림이 없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이걸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오마이뉴스 오마이TV가 의뢰해서 메타보이스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3자 대결 그 누가 붙어도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 이제 앞서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걸 뭐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네. 요 흐름은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그러니까 어제 오후 3시에 있었던 대법 네. 판결 이후에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를 뭐 전화로 또 뭐 묻고 계신데 네. 모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렇지만 당장에 있어서는 이재명 전 대표의 지지도가 급속히 빠지기는 쉽지 않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땐 이재명 전 대표가 만약에 빠질 그 우려가 있었을 때는 네. 다른 후보가 등장했을 때 이재명 대표 지도가 좀 빠져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는 이재명 전 대표의 지지도는 굉장히 견고한 흐름 속에서 네. 나머지가 이제 경쟁하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볼 수 있다. 근데 길게 갔을 때는 이제 그건 좀 봐야죠. 일단은 딱 이제 바로 이제 볼 때는 예. 우리 김봉신 부대표의 판단에 따르면은 이게 대법에 어제 선고가 있더라도 파기환송심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기환송된 그 상황이 되더라도 흔들림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당장은 없다. 당장 없다. 예. 이렇게 근데 이제 격차는 결국은 좁혀지거든요. 음. 예, 막바지로 가면 이제 좁혀지는데 네. 그때 이제 어떠한 과정으로 어떠한 인물로 뭐 어떻게 좁혀지느냐 이런 것은 봐야 될 겁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만약에 지금까지요. 네. 지금까지 이 3자 대결이라든지 아니면 다자 대결을 봤을 때 오히려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수 성향이신 분들의 투표적 특성이 확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투표율은 빠지면서 보수 성향이신 분들의 어떤 그 후보에 대한 그 응집력이 네. 이완되면서 발생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2, 3위 간의 어떤 경쟁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로 나타날 가능성도 꽤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런 흐름이 여기에서만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오마이뉴스 오마이TV 메타보이스 조사에서만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고요. 전국 지표 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MBS 조사. 예, MBS 조사는 이제 4월 28일에서 30일 그러니까 월화수 조사입니다. 월화수 조사이고요. 여기 마치 똑같은 것은 이제 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그런데 이제 전화 면접 조사라는 게 다르고요. 그리고 1000명 마찬가지이죠. 요 조사는 엠브레임 포리케스트 리서치 코리아 쌍우 리서치가 조사한 건데 이거를 보더라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제가 요거를 보고서 예,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42가 나왔어요. 다자 대결이죠. 네. 여기 없다 모른 무응답이 18%로 쭉 빠질 때 이재명 대표가 42가 나왔습니다. 다자에서 네. 등장했던 갑자기 등장한 한덕수 13 먹었죠. 나머지 한동훈, 김문수 한 자릿수입니다. 물론 다자 대결이 이렇다. 그럼 양자 대결 한번 가보시죠. 가상 대결. 가상 3자 가상으로 갔을 때. 네. 자, 똑같습니다. 자, 오마이뉴스 오마이TV 조사와 이 MBS 조사가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보시죠. 이재명 46에 김문수 25, 그렇네요. 이준석 8. 자, 또 이재명 45에 한동훈 24, 이준석 6. 이상한 뭐 않죠?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이게 메타보이스 조사와. 예, 한덕수 이거 비슷합니다. 이재명 46에 한덕수 31에 네. 이준석 6. 아니 그냥 도대체 이 결과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네요. 이거 거의 대동소이. 이 얘기는 ARS나 지금 전화 면접이나 네. 별 큰 차이가 없고 한덕수가 등장했을 때 31까지 와서 지금 격차가 15죠. 15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자, 여기서 하나를 더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재명이 지금 46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화 면접은 좀 문항을 좀 많이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인물별로 호감을 물어봤는데 호감. 이재명 호감도 46 나왔습니다. 호감도가 46.
지금 보시죠. 예. 예, 이재명 계속 올라가네요. 계속 올라왔죠. 이게 그대로 3자 가상 대결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죠. 네. 그죠? 비호감 50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정치인은 호감도가 50을 넘기가 쉽지 않다. 예. 이거는 우리가 이제 생필품이라든지 운동화라든지 이런 류의 그런 브랜드의 호감도와는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누누이 강조 말씀드리는데 네. 호감도가 이재명이 46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분들 보시죠. 한덕수 31 나왔습니다. 아까 3자 가상에서 한덕 31 나왔죠. 호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호감이 64입니다. 64. 64. 64. 자, 이거 한번 머릿속에 넣어 주시고요. 예. 한동훈 김문수 한번 보시죠. 69대 71. 아이고. 이 비호감도가 이렇게 높은데 비호감도가 높네요. 이재명 비호감이 높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임계치까지 올라가는 호감도를 50으로 잡는다면 네. 이재명 전 대표 호감도는 굉장히 지금 높은 것은 맞다.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준석 16 나왔는데 이거는 작은 정당에서는 20 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따지자면 비호감 비율은 이재명 대표는 여기서 이제 끊어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네. 예, 왜냐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비호감과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가 비호감이 막 대중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은 온당치 않은 평가일 수 있다. 다른 후보와 비교를 하면서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평가라는 것을 네. 염두에 두면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아니 한덕수가 이렇게 호감도가 31이니 한동훈이나 김문수보다는 호감도도 높고 가상 대결에서 이와 같이 봤을 때 가상 대결에서도 김문수나 한동훈보다 더 높은 비율을 얻으니 한덕수를 중심으로 하는 뭡니까 소위 얘기하는 반명 빅텐트가 되면 야 이거 파괴력이 있을 어떻게 보세요? 정말로 예. 다 모이면 어떻게 될지 빅텐트.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구도의 단순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조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명 빅텐트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겠다 54.6, 지지하겠다 39.4. 오마이뉴스 오마이TV 네. 메타보이스 조사입니다. 반명 빅텐트 예. 지지하기 형태가 54.6. 예. 이것도 요- 명백하네요. 국민들이 예, 보는 빅텐트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여기 그 오마이뉴스 팀이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확대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얼굴이 다 들어가 있죠. 네. 여기 뭐 들어가 있. 예. 이낙연 얼굴도 있어요. 예. 예, 그렇네요. 예, 여기에 예. 입을 굳게 담은 몇몇 분들이 계신데 지금 중간에 이제 한덕수 전 총리 게다가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지금 완주의 의사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이준석 네. 개혁신당 이준석 주자까지도 넣었을 때 아하. 지지하겠다가 39.4. 그렇네요. 지지하지 않겠다가 절반을 넘습니다. 요거를 보시면은 과연 빅텐트가 구성되기도 쉽지 않겠지만 네. 이렇게 다 모인다 하더라도 지지하지 않겠다가 54.6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게 반명 빅텐트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어폐가 있을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과 관련돼 가지고 좀 떨어져 있으면 다 모여라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제가 볼 때 오히려 이재명 텐트 쪽으로 더 지금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 맞아요. 예, 좀 사람들이 좀 가고는 있어요. 네. 물론 거기에 대한 평가가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모이고 있는 것은 이재명 텐트 쪽인데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런저런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은 분들이 다 모이는 그런 어떤 반명 빅텐트가 된다고 해가지고 지지 의향이 뚜렷하진 않다. 여기서 한 번 더 보셔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이념 성향별로 한번 보시죠. 네. 중도에서 지지하지 않겠다가 60.3 나왔어요. 그런데 자. 중도에서 중도를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결국은 이제 어느 쪽으로 가시느냐에 따라 이게 결정이 될 텐데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리고 또 하나를 보셔야 됩니다. 진보에서 그나마 지지하겠다가 14 나왔는데 보수에서는 28.1이 지지하지 않겠다예요. 요렇게 보실 거, 이 대각선도 중요하지만 우상에서 좌하로 가는 요 대각선도 보셔야 될 건데 네. 보수에서조차 10분 중에 3분 정도는 지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건 도대체 누가 반명 빅텐트를 지지를 하느냐?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73.1 또 약간 키워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자.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73.1이 그래도 지지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되든지 하여튼 이재명만 아닌 분들이 모여서 어떻게든 그 결합을 하면
네. 이게 뭐 기계적인 결합이 될지 어떤 화학적 결합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반면 빅텐트가 되면 지지하겠다가 4분 중에 3분이에요.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데 중도와는 이렇게 의견의 차이가 있죠.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그러면 이 지지하시는 분들의 이 의견 흐름과 중도는 다르다. 계속해서 나타났던 흐름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 여기 보시면 60대에서도 지지하지 않겠다가 절반이 넘습니다. 60대에서도 빅텐트 지지하지 않겠다.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예. 여기서 제가 이제 그 하나 정도 더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음. 요거는 채널 A가 의뢰를 했습니다. 네. 리서치 앤 리서치가 조사를 했고요. 채널 A가 의뢰를 했는데 이거 하루 조사했네요. 4월 26일 하루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를 보시게 될 것 같으면 네. 요거는 무선 전화 면접이고요. RDD 방식 무선 100% 조사입니다. 제가 여기서 요거를 한번 발견했습니다. 요거 채널 A라고 하면 다소 좀 어떤 보수적인 입장의 그 목소리도 나오는 그런 언론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빅텐트론에 대한 의견, 예, 동의가 38.3입니다. 한번 보시죠. 38. 얼마 안 되네요. 예. 빅텐트에 대한 동의 자체가. 51.3. 그러니까 조사 방법이라든지 어떤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따졌을 때 네. 지금 빅텐트에 대한 동의가 그렇게 높은 비율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따라서 마치 이제 빅텐트가 제가 봤을 땐 구성도 이게 난망한데 구성된다고 했을 때에 이게 어떤 지금처럼 저는 한덕수 네. 전 총리의 출마 회견과 관련된 그거를 한번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되게 이제 개헌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좀 짚은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현실에 있어서의 국민들과 국민께 다가가는 그런 게 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른다에서 더 나가서 이 빅텐트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지 이게 지금 이와 같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여기 동의가 요 정도에서 그치고 있다는 거는 네. 사실 저 정도 빅텐트 하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슨 사람들 유명했던 사람들 다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도 예. 이재명 하나 아. 싫다고 해서 다 모이는 그 빅텐트가 가지고 있는 효과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네. 시대 정신과 국민의 어떤 생활 이런 것들을 지금 담는 논의가 아니고 단순히 이재명 싫으니까 반명 빅텐트 이 정도로만 가가지고는 이게 동의를 얻지 못한다라는 요거를 극명하게 볼 수 있다. 여기까지 빅텐트에 대해서는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빅텐트는 사실 이제 허상일 수밖에 없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또 유권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차원의 모임, 또 빅텐트론 이거일 수는 없다라는 게 여론조사 통해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반명,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안 된다라는 사람들 좀 모여서 뭔가 좀 하려고 판을 흔들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런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경선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벤트, 컨벤션 효과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생각을 해왔던 것 같은데 지금 놓고 보면은 내일 이제 발표입니다. 최종 후보가 국민의 후보 그런 컨벤션 효과, 이벤트 효과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저 한덕수 여기 보시면 이제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그 중앙에 예, 예, 있네요. 예. 한덕수 예. 전 총리 이슈 때문에 네. 이 국민의힘의 컨벤션 효과가 많이 죽은 거는 사실입니다. 인물로 봤을 때. 한덕수 예. 때문에. 다만 이제 여론조사에서 네. 국민의힘 지지도 자체가 낮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론조사로 하는 것들이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끝났고 네. 경선이 그 국민의힘은 진행 중이라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하네라고까지 올라가는 데는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인물로 봤을 때는 이게 받쳐지지 않는다라는 지금은 좀
요 흐름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 그리고 이제 한덕수 전 총리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게 빅텐트를 어디에 친다는 건지 뭐 무슨 색깔로 친다는 건지 이게 등장하지 않았죠. 더군다나 주인공이 국민의힘이 아니고 한덕수가 되다 보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인물론으로 이 컨벤션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굉장히 크게 제약을 받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거기에는 좀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오마이 뉴스, 오마이 TV 예. 대선 여론조사에서 아,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국힘 윤석열 제명해야 된다. 당원에서 제명하라. 그렇죠. 여기에 대해 53.5%. 오. 예. 그런데 빅텐트를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이 빅텐트가 윤석열 후광 효과에 따르는 친윤 원팀 빅텐트인지 아니면은 반윤, 반계엄, 탄핵 찬성 빅텐트인지 성격이 모호해요. 네.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는 이제 반대. 이렇게 요 모호하고 이렇게는 이제 친명 뭐 이렇게 되게 이상하죠. 네. 구성이 그러니까 이게 화학적 결합이 되게 이 빅텐트가 화학적 결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게 텐트를 쳐봤더니 막상 텐트를 쳐봤더니 전부 다 균열이 있더라 텐트 안에 찢어져 있더라.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국힘 윤석열 제명해야라는 여론이 53.5로 나왔어요. 예 여기 그리고 대선 프레임에서는 요거는 이제 오차범위 이내에 이기는 하지만 네. 내란 청산을 위해서 야권의 압도적 승리가 필요하다. 요런 정도. 여기 보시면 윤석열 제명 주장에 대해서는 비공감이 37.5예요. 그러니까 뭐 제명 주장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가 37.5지만 공감이 53.5고요. 네. 더군다나 여기서 헤드라인으로 뽑듯이 중도에서는 62.5가 제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목소리가 윤석열을 제명해야 된다라는 이 목소리, 이 국민적인 목소리, 중도층의 목소리를 자 여기 이 두 명 중에 누가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 이걸 아하. 받아 안겠느냐? 쉽지 않아 보여요. 지금 쉽지 않아 보이죠? 현재로선. 그러면은 제명을 안 한 상태에서 빅텐트를 쳤다. 그러면 지금까지 윤석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던 네. 요 이준석 특히 지금 독자적으로 한 6% 정도 나왔죠. 뭐 이런 인물들이 과연 이 빅텐트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네. 그러면 빅텐트는 치다가 이미 찢어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물이 새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 균열상을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윤석열 제명과 관련된 이런 이슈들, 탄핵과 관련된 거기에 따르는 입장들 이게 같지 않기 때문에 네. 빅텐트의 가능성도 쉽지 않지만 그게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3자 가상 대결 이 흐름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지지도가 공고화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흐름인 거죠. 아, 그렇네요. 지금 이제 흐름 자체를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거고, 물론 이제 대법원의 이 파기환송 이후에 정확한 여론의 판단, 이거는 또 다음 주에 여론조사 결과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다양한 조사, 특히 이제 오늘 발표된 오마이뉴스, 오마이TV 의뢰로 메타보이스가 조사한 그 결과에 따르면 빅텐트도 그냥 빈 텐트가 될 가능성,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절연이 안 되면은 소용없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세 이거는 견고하다. 일단 견고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김문수, 한동훈 두 사람이 내일 국민의힘 후보 뭐 둘 중에 한 명이 될 텐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부대표님? 제가 봤을 때 여론으로만 보면 네. 김문수, 한동훈, 김문수에서 한동훈이 약하지가 않습니다. 약하지가 않다. 예. 여론만 보면. 예. 왜냐면 이제 무당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네. 일부 조사에서는 그렇게 이제 약하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문제는 당원이에요. 당원 이제 50% 당원 들어가면. 50%.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네. 홍준표 주자가 지난 그 2차에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자, 홍준표와 한동훈은 공통점이 뭐냐? 당대표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당대표를 했는데 당원이 50% 들어간 데에서 떨어졌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당원들 입장, 그 당원들을 움직이고 있는 당협위원장들, 그렇죠? 네. 그 골간 조직에서의 기존 당 대표에 대한 약간의 경계심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내부적인 균열, 친윤,
반윤, 네. 뭐 어떤 TK냐 아니면 뭐 격전지 당원들이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균열상을 잘 알고 있는 전직 당 대표가 사실은 선호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네. 그렇죠? 그렇게 따졌을 때 그러면 한동훈 주자가 네. 당원들을 한동훈 주자가 당 대표가 됐을 때 60% 이상 얻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를 얻었다면 네. 사실 그러면 김문수 한동훈 김문수에서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정도를 그 정도면 먹는다면. 예. 그런데 그런데 홍준표가 떨어지는 것 같은 흐름, 같은 프레임. 당원들 입장에서는 전직 당 대표가 오히려 당내의 균열상, 균열 구조를 잘 알고 그것을 정파적으로 당 전체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개파적으로 악용한다라는 경계심이 작용하면 전직 당 대표는 떨어져요. 그럼 오히려 당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네. 당원들의 선호를 받는 거예요. 굉장히 딜레마 상황인 거죠. 그렇네요. 예, 그렇게 되면 김문수 전 장관이 뽑힐 가능성이 더 크다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덕수에 대한 태도의 문제인데 네.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전 총리를 과감하게 받아서 네. 자신이 드랍하고 한덕수를 그럴 것 내세울 수 같아요. 있다.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경선을 했잖아요. 경선을 해서 뽑힌 사람이 안 나가면 네. 안 나가고 누구 다른 사람이 나가면 법적으로는 사실은 그 경선에 참여한 사람들이 탈당해서 출마가 가능해요. 예. 그렇죠. 지금은 경선에 통과한 주자가 당의 후보가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못 법상 나가요. 못 예. 나가잖아요. 예. 근데 그게 풀려요. 그 족쇄가. 그러면은 이건 혼돈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런 문제 등을 포함하자면 그게 매끄럽게 과연 될 것이냐. 그렇게 됐을 때 그 원팀은 어떤 원팀이라고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친윤 원팀이냐, 반윤 원팀이냐.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어떤 논란들이 다 없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됩니다. 다만 한동훈은 지금 한덕수에 대한 태도가 약간은 모호합니다. 물론 다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는 하지만 그랬을 때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김문수가 더 적극성을 띠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김문수에게 좀 더 힘을 몰아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 이런 정도의 두 가지 요인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립니다. 저 김문수. 뭐 지금 보면은 뭐 을지문덕이라는 홍보도 하고 뭐 김덕수라는 그 말도 만들어 가지고 돌리고 뭐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김문수 유리해 보인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러니까 김문수가 나오게 된다면 김문수가 된다면 국민의 후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덕수는 지금 출마 선언하면서 일단은 무소속으로 있는데 어떻게 결합이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결합하는 시나리오를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그거죠. 일부에서는 사실은 한덕수 전 총리로 만약에 단일화가 되는 경우에 네. 무소속 출마했을 때는 이게 재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아. 사실 국민의힘으로 어떻게든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든 들어가요. 네, 당원이 된 상태에서 네. 그러면 김문수 한덕수의 다시 이 재경선이 발생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의 경선은 취소가 되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국민의힘 내에서 예. 아주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급한 결정들이 내려져야 됩니다. 그런 전당원 투표 형식으로 계속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안건으로 처리된 다음에 그럼 김문수 한덕수 누구냐 이렇게 두 번은 가야 되는 문제가 최소한. 발생하겠죠. 예. 그렇지 않고 만약에 무소속으로 단일화 된다라고 했을 때 무소속으로 단일화 된 상태에서 다시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는 거 이게 또 이게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뭘 선택할까? 근데 일단은 한덕수가 입당해 가지고 뭔가 원샷 경선이 이렇게 갈 가능성이 뭐 있어.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좀 간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죠. 그래요. 이렇게 국민의힘과 한덕수가 어떻게든 결합을 해가지고 반명 빅텐트를 쳐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반명 빅텐트 지금 비어 있다. 제대로 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완주 후보 아니면은 또 나중에 뭔가 단일화 뭐 쇼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빅텐트 승자가 나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이 여러 채널에서 언론에서 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절대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를 안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나름 뭐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죠. 10%를 넘어서 올라서느냐 아니면은 3%까지 빠지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2024년 총선 직전에 이준석 신당이 10% 중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잠재력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과 뭐 한덕수 전 총리의 어떤 단일화나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게 난맥상이 보여지면 네. 이준석 쪽으로 지지세가 흘러가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1강 속에 뭐 이약, 뭐 이중 뭐 이렇게 가면서 2위 싸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준석 주자 입장에서는 완주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무조건 15를 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공식 선거 운동 비용을 네. 그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 주자는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김문수 한동훈 중에 한 명, 그 다음에 이제 한덕수로 가서 또 한 명 이런 식으로 가면서 보수 쪽에서 점차적으로 이게 마치 눈덩이를 굴리는 것처럼 조금씩 키워서 격차를 이재명과 줄인다라고 하면 이준석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막판에 10%도 안 된다고 하면 50%도 못 돌려받는 게 되기 때문에 지지율 네. 10%가 안 되면 계속 한 자릿수라면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힘을 모아주느냐라는 것을 그런데 이제 이준석 주자 같은 경우에는 애매한 게 있죠. 첫 번째는 계엄 세력하고 같이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냈었어요. 요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그러면 김문수 한동훈 한덕수와 같이 하는 데에 대해서 뭔가 이제 명분을 따지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실리인데 이준석 그 주자는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네. 큰 선거를 승리로 이끈 대표인데도 팽당하듯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나? 다시 돌아가는. 그게 이제 실리에 맞느냐라는 거죠. 그럼 오히려 그러면 이것저것 따지면은 어느 텐트가 더 실리적이냐를 따지게 됐을 때 이재명 텐트가 더 실리적이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이거는 굉장히 그냥 두 개의 무게가 같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됐을 때 이준석 주자가 보수 쪽으로 회귀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게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뭐 46%, 45% 이렇게 삼자 대결에서도 월등히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이 어떤 결정을 만약에 뭐 빅텐트에 들어가든 만약에 들어가든 아니면 또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한덕수 후보 뭘 하려고 하든 뭐 그런 판을 흔들려는 그런 걸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일단은 이렇게 좀 봐야겠네요. 이준석 후보의 뭐 행보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시나리오별로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판 자체가 흔들리기는 어렵다. 어렵죠. 어렵다. 일단은 만약에 네. 모든 게 긍정적인 그러니까 빅텐트 입장에서 긍정적인 플러스가 발생해 가지고 가면은 5점 이내의 양강 대결이 될 겁니다. 이제 미세하게.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확률이 엄청 낮아요. 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하더라도 16분의 1이잖아요. 네. 확률이 16분의 1 상황인데 그게 된다. 그것도 한 달 동안 네. 성립 조건은 맞지 않고 국민적인 정서상도 쉽지 않다. 그걸 다 뚫을 수 있다?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쉽지 않은 그런 현실 저희가 이제 표로 그 오늘 발표된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의 중도 보수 통합 행보 평가 이 항목도 있었네요. 예, 맞습니다. 네. 중도 보수 통합 행보가 부정이 48.7, 네. 긍정이 45. 팽팽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반반입니다. 네. 예, 긍부정이 이제 이렇게 팽팽하다. 팽팽하다라고 나오는 건 통계표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바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이렇게 중도 보수에 대한 통합 행보에 대해서 네. 약간 좀 뭐랄까 그동안 진보 성향이셨던 분들이 진보도 좀 케어가 필요하다라는 네. 쪽이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그러니까 사실 중도 보수 통합 행보라는 게 여러 보수 인물들이 이렇게 좀 와서 같이 힘을 더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모르지만 이재명 후보의 정책 자체가 네. 조금 지나치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좀 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민생을 좀 챙기는 데서 좀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일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하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보면 운동장을 넓게 쓰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아예 이제 보수 진영에서
그냥 탈락한 느낌. 왜냐면은 윤석열 아직 1호 당원이죠. 내란이 종식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내란 동조 세력으로 불리고 있고 뭐 이제 위헌정당 해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론 전체로 보면은 이제 보수가 아닌 네. 보수의 좀 원외에 있는 그러니까 장외 선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여기 사실은 예. 중도 보수 통합 행보 평가에서 어. 부정적인 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시거나 예. 좀 그동안 이제 보수적인 성향이셨던 분들이 약간 예. 부정이 좀 나타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중도와 보수 내지는 중도 보수 이런 이념 성향이신 분들이 네. 이거를 전부 다 이재명 후보가 다 가져가는 게 위기 의식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중도나 보수 이쪽도 민주당은 포괄한다라고 포지셔닝 전략을 딱 냈을 때 선점 우위예요. 선점 우위. 그렇게 봤을 때는 이런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주자 누군가를 좀 좋아하는 어떤 그런 유권자인데 보수적인 분들 입장에선 아니 왜 저 주자가 사실은 정통 보수는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막 주장을 못하나. 지금 주장이 그렇게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포괄하는 범위 자체는 상당히 넓어졌고 운동장을 넓게 쓰신다고 하셨는데 네. 민주당의 정체성 자체가 사실은 진보서부터 중도 보수까지를 다 지금 포괄했다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거침없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속에서 이게 뺏길까봐 두려운 네. 그런 부정적인 감정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뺏길까봐 두렵다. 이 보수. 근데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모습 자체가 보수라고 참 부르기가 민망한 상황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 합리적인 보수라든지 아니면은 논객들 중에서도 그 평론가들이죠 중에서도 보시면은 보수 쪽 스탠스를 취하시던 분들도 지금 약간 좀 이런 입장은 안 된다. 친윤 입장은 좀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좀 손을 끊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이 바로 이재명 후보 쪽으로 도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텐트가 열려 있는데 거기 사람 모이고 있는 빅텐트는 이재명 빅텐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거 뭐를 빅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재명 빅텐트에 오히려 사람이 모이고 있고 그렇네요. 그거는 합리적인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더라. 이게 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 보수가 지금은 보수가 진보보다 그 유권자 규모로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컸는데 이 중에 절반 정도 예, 합리적 보수가 그냥 이재명 후보 방향으로 관심을 갖게 되시면 네. 이거는 그냥 이 대선이라는 이 게임은 격차가 엄청 커져요. 네. 격차가 엄청 커지면 이게 대선이 문제가 아닙니다. 격차가 두 자릿수 이상 나면 지방선거가 문제가 돼요. 보수 입장에선. 지방선거까지 뭐 대선은 우리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를 지켜야 되는데 지방선거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켜요. 못 지킨다. 그러면 지방선거가 어떻게 되느냐? 2018년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네. PK에서도 그러면 민주당이 대부분 차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PK 맞죠? 예, PK 맞아. PK 맞죠? 예. 예. 그런 어떤 공포 네. 이런 것들이 여기 부정이다. 중도 보수 통합 행보를 부정적으로 본다에 네. 또 포함이 돼 있어요. 여기도. 그렇네요. 이제 향후 지방선거까지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수치,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우리 또 여론 전문가시니까 어제 있었던 이재명의 이 대법원 판단, 전원합의체 판단 파기환송이 됐는데 여론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이게 대법원 그 12명, 뭐 2명은 반대했고 10명이 이걸 파기환송 의견을 냈는데 유죄 취지의 판단을 한 것인데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 여론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불과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버렸다. 빨리 이제 판단 내려버렸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 이런 판단이 갖는 여론의 파급 효과는 이재명 대표 자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게 지금 지지도가 공고하기 때문에 별로 아주 큰 타격이 없습니다. 그런 판단은.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 김문수 한동훈의 경선 네. 그리고 한덕수의 출마 선언 요런 흐름하고 이제 맥을 같이 하게 되면 그게 요 흐름에서
어떠한 부스팅의 효과를 주게 되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양강에 있어서의 격차는 조금씩 줄어듭니다. 예, 막바지까지 결국에는 가면. 예. 근데 이제 결집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줄어드느냐, 예. 중간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느냐인데 그 중에 하나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격차를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미결정자들 지금 보시면 한 4분의 1이거든요. 응답자의 4분의 1의 미결정자들을 좀 더 보수 쪽으로 손쉽게 결정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다. 요게 하나가 있습니다. 미결정자들 예, 예. 영향. 그래서 이게 한덕수가 어제 이제 사퇴 얘기를 한 그 시간, 대법원 판단이 나온 다음에 바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대선을 앞두고 좀 정교한, 정밀한 프로젝트 가동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또 오늘도 대법이 이제 고법에다가 서울 고법에 바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바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빨리 하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재명을 겨냥한 하나의 큰 그림을 속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 의도가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네. 사실상은 지금 정치 일정에 그러한 어떤 사법 일정이 끼어들어가 아하. 버린 거죠. 그런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게 이제 경선 보수 정당이 국민의힘의 경선 또 단일화 네. 이런 것들에다가 사실 어떻게 뭐 MSG를 친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부스팅을 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요. 그런 어떤 효과가 있는 것들은 가만히 됐어야 됐는데 네. 뭐 하여튼 그렇게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 지지도가 빠지지 않고 있는 네. 요 지점은 요거는 결국은 그러면 잘하면 양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네. 보게 되고, 이게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그냥 제 생각엔 이게 쭉 갈 수도 있어요. 쭉 간다. 이런 흐름 구도가. 이것도 타보고 저것도 타보고, 우리가 뭐 김치찌개 만들 때 소금도 예. 넣어보고 뭐 설탕도 넣어보고 이거 고춧가루도 풀고 다 했는데 예. 맛이 별로면 그러니까 청국장 먹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죠. 예. 안 먹나요? 안 먹죠. 아예 안 먹나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잘 안 되면은 그냥 그렇게 그냥 잠잠해지고, 네. 자, 이게 그대로 거의 퍼즐을 이렇게 다 맞추듯이 그 확률 게임을 다 해내면 그나마 비슷하게 올라올 수는 있다. 네. 그래요. 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가지고 이제 대선 시작됐으니까 여론 흐름 보면 이제 끝나겠지,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맞겠지라고 마음 놓으실 분들도 이거 장난 아니구나, 참 죽자사자 덤벼드는구나, 가정의 달 무슨 가정의 달이야, 빨리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꼭 투표하고 내가 몇 사람이나 더 투표하게 만들어야지, 투표 독려 운동 해야지, 아니면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번 지금 온라인에서 매진이 돼가지고 책을 구할 수가 없는데, 온라인상에서는 책을 한 권이나 더 사서 주변에 좀 알려야지, 이재명을 알려야지, 이런 그냥 독립군의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에는. 예?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지금 있는 요 지지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통해서 프레임을 미래 비전 미래, 예. 예, 요거를 좀 더 강조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모여 있는 네. 요 지지도가 이제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조사에서 이런 어떤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는 네. 지지자들, 그런 분들의 어떤 마음을 읽는다면 아하. 그러면 계속해서 민생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되는 것이 오히려 이게 비교 우위라고 하는데 네. 비교 우위를 볼 수 있는 그런 거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프레임과 관련된 어떤 정밀한 재구성도 노려볼 만하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전민아님께서 교보가면 책이 있습니다 하시네요. 예, 오프라인 서점에 가면 동네 서점, 아마 동네 서점 공략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교본고나 이런 오프라인 서점 가면은 이재명 후보의 결국 국민합니다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 이제 살 수가 없어요. 5월 8일까지 못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힘을 모아주고 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부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여론의 흐름, 다음 주 흐름이 더 이제 궁금해집니다.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